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맥주를 보았습니다. 헐, 맥주가 유기농이라니. 게다가 싱글 몰트 라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갔죠.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유기농으로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보리로 직접 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해했던 그 유기농 싱글 몰트 라거가 탄생하는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우선 메가를 적당히 거칠게 분쇄해야 됩니다. 여기서 껍질이 너무 곱게 분쇄되면 껍질에서 좋지 않은 맛이 나온대요. 껍질이 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맥주를 여과할 때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청년은 이 양조장의 헤드브루어 박명균 씨입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이제는 농사와 맥주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 보리로 세계적인 K맥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쇄된 메가는 당화조라는 큰 통에 투입됩니다. 1톤 분량의 맥주를 만들 때 투입되는 메가의 양이 자그마치 250kg이라고 합니다. 요즘 수입 메가의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다른 양조장들은 좀 힘들 텐데 여긴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메가를 만드니까 정말 아낌없이 메가를 쓰네요. 메가는 당화조에서 뜨끈한 물과 섞여서 1시간 정도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메가에 있는 고분자의 탄수화물은 저분자로 더 잘게 쪼개집니다. 효모가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조의 온도는 45분 동안은 65도로, 다시 15분 동안은 72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메가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있는데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라거 맥주지만 조금은 묵직한 바디감, 그리고 보리의 맛이 꽉 찬 느낌이 나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박명균 씨는 치밀하게 계산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막판 오븐은 78도 정도로 올려서 당화를 끝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메가와 물이 걸쭉하게 뒤섞인 매쉬에서 건더기는 걸러내고 맑은 맥즙만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과조로 보냅니다. 여과조에 좀 놔두면 건더기는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이제 여기서 맥즙을 여러 번 순환시켜줍니다. 건더기 중에서 메가의 껍질층은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층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여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보리 껍질 사이로 이제 틈 사이로 해서 즙이 흘러나가면서 이제 이물질 같은 찌꺼기 같은 건 거기서 걸러지고요. 깨끗한 맥즙만 딱 나오게. 양조자는 이 사이트 글라스를 통해서 맥즙이 얼마나 맑아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몇 번의 순환을 거쳐서 원하는 만큼 맑아지면 이제 맥즙을 다음 통으로 넘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가 찌꺼기를 꺼냅니다. 근데 우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싱글 몰트 라거를 만들 때 쓰이는 메가의 양이요, 대형 맥주 회사에서 만드는 라이트 라거에 쓰이는 것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유, 여긴 뭐 자기들이 메가를 만드니까 그냥 아낌없이 쓰네요. 이건 이제 동물 사료로 쓰일 거예요. 여과조에서 맥즙이 넘어온 통은 자비조입니다. 자비는 끓인다는 뜻이죠. 싱글 몰트 라거를 만들 때는 맥즙을 1시간 동안 끓인다고 합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맥주를 마셨었다고 해요. 물을 마시면 병이 생기는데 맥주를 마시면 안 그래서요. 맥주는 이렇게 끓여서 만드니까 그렇죠. 물을 끓여 마셨으면 됐는데 그때는 균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라서 끓이면 균이 죽는다는 것도 몰랐었죠. 자, 이렇게 맥주를 끓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홉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홉은 맥주의 쓴맛과 향기를 담당합니다. 이 홉은 끓여야만 맥주의 쓴맛을 남겨줍니다. 맥주가 고소하기만 하면 쉽게 질릴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맥주 생각이 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쓴맛 때문일 겁니다. 커피가 그렇게 쓴데도 커피 생각이 자꾸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홉도 종류가 무척 많은데요. 이 양조장에서 싱글 몰트 라거를 만들 때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홉만 투입합니다. 할러타우 트래디션. 할러타우는 맥주의 성지,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던 홉은 홉 중에서도 귀족급이라고 해서 노블 홉이라고 했었고요. 할러타우 트래디션은 그 노블 홉의 혈통을 가진 홉입니다.
무난한 향과 무난한 쓴맛을 가진 클래식한 홉이죠. 이게 박명균 헤드브루어가 싱글 몰트 라거를 만들면서 이 홉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홉은 초반에 맥즙이 끓기 시작할 때 한 번 넣고 30분 뒤에 또 한 번 넣고 그리고 또 마지막 5분 전에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넣는다고 합니다. 맥주의 맛이 몰트에 집중되도록 하지만 그러나 쓴맛이 은은하게 살아있고 끝에서 쓴맛이 싹 나타나서 깔끔하게 피니시할 수 있도록 의도한 거라고 합니다. 최종 알코올 도수가 5.5%로 만들어지려면 이 맥즙의 농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비중을 측정해서 14플라토를 맞춘다고 합니다. 때때로 거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대략 1시간을 끓여서 맥즙의 농도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드디어 맥즙을 발효조로 넘길 건데요. 이 뜨거운 맥즙을 바로 발효조로 넘길 수는 없지요. 식혀야 합니다.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거든요. 한줄로 이제 맥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들고 식혀주고 온도를 제가 맞추고 이 싱글 몰트 라거를 만들 때 활약을 할 효모는 13도 정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도씨로 펄펄 끓던 맥즙을 이 냉각기를 통해서 13도 정도까지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스를 통해서 발효조로 맥즙을 이송합니다. 잡균들이 틈타지 않도록 잘 소독하면서 호스를 연결합니다. 발효조 통은 넘기기 전날에 깨끗이 소독을 했고 호스 내부도 싹 소독했다고 합니다. 발효조로 맥주가 다 넘어가면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효모를 투입합니다. 유기농 싱글 몰트 라거를 만들 때 투입되는 효모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액상 효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효모의 시간입니다. 이 통에서 싱글 몰트 라거가 발효되는 시간은 이제부터 2주입니다. 13도의 저온으로. 에일 맥주는 15도 이상에서 일주일이면 발효가 끝나지만 라거는 더 저온에서 더 오래. 2주간 발효가 완성되고 나면 그로부터 또다시 3, 4주 정도의 숙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원치 않는 냄새는 사라지고 라거의 맛이 완성됩니다. 보통의 대중 맥주는 완성된 맥주를 병이나 캔에 담기 전에 맥주에다가 열 처리를 해서 효모를 죽이거나 혹은 미세한 필터를 사용해서 효모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 양조장의 맥주는 비열 처리, 언필터드 맥주입니다. 날 것이죠. 그야말로 생맥주. 이건 병에 담겨도 생맥주입니다. 제가 드디어 마셔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찬찬히 음미해봐야죠. 정말 예쁜 색입니다. 추수를 앞둔 황금빛 보리밭이 떠오릅니다. 투명하지 않고 탁하죠. 저는 이 탁함이 참 좋습니다. 효모를 거르지 않아서 탁할 겁니다. 거품이 잘 유지됩니다. 얼른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품입니다. 홉의 향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소한 보리의 향이 납니다. 신선한 느낌이죠. 마셨을 때 첫 느낌은 우와 풍부하다 입니다. 입안이 보리로 꽉 차는 느낌입니다. 맥주가 몰티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끝에는 홉의 쌉쌀함이 은근하게 느껴집니다. 기분 좋은 정도의 쓴맛이죠. 이게요, 이렇게 탄산이 풍부한데도 입안에 들어가면 탄산이 가볍게 터지고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입 속에서도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라거인가? 라거 효모를 썼으니까 라거라 하는 거지, 이건 그동안 느껴왔던 라거의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맥주라는 게 꼭 뭐로 분류될 필요는 없죠. 스타일에 구겨 넣을 필요도 없고요. 양조자 맘이죠.
독일의 쾰른에서 나오는 맥주는 쾰시 스타일입니다. 지역 이름을 딴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생극 스타일, 생극에서 나오니까. 라거지만 꽤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이 천천히 마셔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홀짝홀짝 쑥쑥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청보리밭, 황금보리밭이 떠오르는 참 기분 좋은 맥주입니다.